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고등학교 친구 두 번째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나이랑 대학교 학과 뭐 하는지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나이로 29살이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공무원으로 지금 만 3년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공무원을 하시고 계시군요. 네. 혹시 그 대학교는 그러면은 정시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수시로 가셨을까요? 제가 또 정시 파이터였기 때문에 어, 정시로 갔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정시 등급을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평균 등급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과학 1, 2등급이었습니다. 아, 그때 혹시 수능이 몇 년도 수능이었을까요? 수능이 15학년도 아, 수능이었죠. 1호 수능이군요. 그럼 네. 1학번으로 들어가셨고, 아, 아직 갔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그러면 혹시 내신 등급도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내신이, 예. 그러니까 주요 과목으로만 했을 때 2등급 후반인 걸로까지만 알고 있어요. 아, 확실히 그러면은 저기 정시가 오히려 더 가기가 좋았던 거죠, 대학교에. 근데 제가 예. 원래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은, 예. 수학, 과학을 잘하면은 아. 대학에 갈 수 있는 논술로 가려고 했는데, 아, 예예. 그게 제가 고3 때 올라갈 때, 음. 그 우선 선발이라는 음. 수학, 과학, 최저 2등급을 받으면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음. 갑자기 정시로 이렇게 그 전략을 바꾼 거고, 수시를 갈 수가 없었던 게 예. 논술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 우선 선발 제도가 사라지면서 최저 등급이 낮아졌고, 그래서 음. 경쟁력이 사라졌고, 근데 저는 학생부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다녔던 학교가 그래도 꽤 내신 따기가 어려웠던 학교였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도 정시 등급으로 어쩔 수 없이 수시가 갑자기 변동이 되면서 그 정시로 갈 네. 수밖에 없었다. 그 정시 때나 혹시 수시 때 썼던 대학교 기억나실까요? 뭐 어디 썼는지나 아니면 합불 여부가 궁금해서요. 제가 수시는 다 논술을 썼어요. 음. 5개 대학을 썼는데, 네. 연고대랑 성대랑, 어, 경희대, 그리고 서강대, 이렇게 5개 썼던 걸로 아. 기억합니다. 그 과는 다 똑같이 썼을까요? 아니, 과도 사실 제가, 수능을 볼 때까지도 그 진로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음. 정말 중구난방으로 지원했던 게, 네. 경희대는 사실 좀 하향 지원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그 한약학과라고 아주 경쟁률 제일 낮을 것 같은, 아, 한약학과. 네, 한의학과가 아니고 한약학과. 한약학과죠? 한의학과는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고, 네. 음. 입결이 낮을 것 같은 한약학과를 지원했을 정도로 네네. 아주 과는 중구난방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아, 근데 수시에서는 떨어지셨고. 근데 수시는 네. 제가 그래서 경희대 성대는 네.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아. 근데 성대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지원도 못할 성적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원래 수능 그 성적표 나오기 전에는 성대 정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적표가 나오니까 성대는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림도 없더라고요. 아. 성대가 은근히 컷이 높더라고요. 그쵸. 그럼 정시 때는 어떻게 쓰셨어요? 정시는 제가 성적에 비해서 아주 지원을 잘못한 케이스인데, 예. 고대 성적이 애매했어요. 예를 들면은 음. 서성한을 가고 싶었는데, 예. 서강대는 그 과학보다는 영어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학교라서 제가 지원에 불가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영어가 음. 3등급이었고 과학 1, 2등급이었기 때문에 아, 그쵸. 서강대는 지원을 못했었고, 성대는 모집 단위가 되게 커요.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음. 그래서 그냥 컷이 높아요. 아, 여러 명이 지원하니까 아무래도 좀 네, 여러 그렇겠네요. 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학교는 음. 그 상한선, 하한선 폭이 넓은 편인데, 성대는 그냥 중상위로 형성이 된 거죠. 음. 모집 단위가 한 개다 보니까. 음. 그래서 성대도 지원을 못했고, 결론적으로 한양대는 예를 들면은 좀 낮은 입결의 학과들은 결론적으로 합격이 가능했는데, 제가 그때 좀 쫄려가지고 지원 못했었고, 음. 그 가구는 그래서 시립대를 지원했었고, 시립대 수학과를 지원했었고, 네. 쓰실 때 수학과 지원하셨고. 네, 나구는 좀 상향 지원을 해서 고대를 지원을 했는데, 예. 이게 조금 특이한 게 그때 처음 생긴 학과였어요. 아.
그래서 눈치 싸움에서 실패를 한 게 경쟁률이 박 터졌어요. 아, 경쟁률 박 터졌고, 눈치 네, 싸움 그래서 그건 실패해서. 눈치 싸움 실패해서 광탈했었고, 가구는 중앙대 가구는 쓰셨나요? 가군도 중앙대를 쓸까 했는데 네. 제 시립대에 붙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음, 중앙대는 안 썼어요. 그래서 홍대 수학교육과를 썼는데 그건 또 붙긴 했어요. 아, 홍대 수학교육이 이제 중앙대보다 높나요? 그건 아닌데 네. 어, 저 애초에 시립대랑 중앙대랑 붙으면은 음, 실대 간 생각이었고,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시립대는 확실히 붙는데 중앙대를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혹시 그 평균적인 학생들이 봤을 때는 네. 중앙대랑 시립대 붙으면 보통 중앙대 가는데 시립대를 선호했던 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대학교가 조금 더 가까웠고요. 아, 네. 아무래도 학비 때문이죠. 제가 아, 학비. 네, 유료 누나만 2명이 있어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등록금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었고,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앙대는 그렇죠. 4, 500만 원 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같은 네임밸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쵸. 별로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해보니까 혹시 어떠셨나요? 그 만족하는 것과 이제 뭐 약간 뭐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그런 거요. 일단 당연히 등록금은 되게 만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등록금이 제 기억으로 한 12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지금도 아마 120만 원. 네, 한 학기에 120만 원 정도였고, 네. 물론 그 계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고 거의 한 10년 전 얘기라서 음, 좀 달랐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등록금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 네. 아쉬운 거 아쉬운 거는 굳이 꼽자면은 네. 사실 저희 학교가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해요. 그쵸. 이게 시립대가 명성에 비해 학교가 좁죠, 약간. 그쵸. 음, 학, 학교 규모도 엄청 큰 편은 아니고 재학생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그 예를 들면은 그 사회에 진출한 아, 동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거죠. 그쵸, 그쵸. 동문들이 약간 으쌰으쌰 이런 게 좀 시립대는 많이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으쌰으쌰 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수 자체는 그쵸, 적으니까. 그쵸. 네, 모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보이지가 않죠, 많이. 네. 그러면은 대학교 학과를 수학과로 가셨잖아요. 아, 되게 되게 그 수학과라는 게 사실 엄청난 이게 일반된 과는 아니고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꽂혀서 간 것 같은데 그 학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능을 본 그 순간까지도 혹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그 순간까지도 학과를 못 정했어요. 음, 그러다가 제가 사실 수능을 보고 제가 학생으로서 다녔던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좀 그때 그 적성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수학 학원 알바를 하시면서 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또 그런 적성이, 사실 수학에 대한 흥미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약간 저는 제 표현을 빌리자면은 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머리가 됐다는 좋진 걸, 않은데, 그렇죠. 정말 음, 저는 수학, 과학에만큼은 남들보다 훨씬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네네. 이제 구독자님들은 또 네. 이제 그 친구분의 이제 성적의 변천사를 모르잖아요. 아, 이제 수학의 노력이 이제 수능 등급에서는 수학이 100점이었죠, 그때. 100점이었죠. 네, 수학 100점으로 1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몇 등급 정도 하셨죠? 근데 이게 네.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네. 제가 맨 처음 그 음. 모의고사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네. 그때 100점을 맞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는 솔직히 쉬웠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신 등급은 거의 한 3등급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제 실력이었고 네. 조금씩 상승하다가 네. 6월, 9월도 거의 한 2등급 턱걸이? 음. 이 정도였는데 제가 계속 그 성적도 성적이지만 실력 자체가 남들보다 공부량을 월등히 가져갔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 음. 보는 그날까지도. 공부의 양이 남들보다 앞섰다. 그렇죠. 수학은.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취업 상태나 아니면 언제 취업을 했고 그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을까요?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네. 사실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하긴 했어요. 몇 살에 스물두 갔죠? 살 음. 네, 22살 2학기 때 22살 갔는데 이학기요. 남들은 보통 21살 초반에 많이 그쵸. 가니까요. 좀 보통 늦은 1학년 편인데 끝나고 가니까, 그죠? 네. 네. 군대에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안정적인 거.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어, 안정적인 가정을 음. 꾸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인데 네.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가장 적성에도 맞고 음. 네, 제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 네. 저는 9급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예. 그쵸. 교사랑 7급을 교사 또는 생각을 7급을 했어요. 원했고, 네, 그쵸.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네. 공무원이셨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아버지께 좀 조언을 구했는데 네. 오히려 교사나 7급보다는 9급을 해라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아, 이유는 네. 모르고요. 아니요,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게 네. 지금은 사라졌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네. 선택 과목으로 수학, 과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법이랑 제가 사실 그 학교 행정실에서 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육행정직렬이라는 학교 교육, 행정실에서 주로 일하는 직렬인데 네, 교육 행정이시고. 네. 이러려면은 교육학개론이랑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네. 근데 저 때는 그거 대신에 수학, 과학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아, 근데 저는 그 수험생, 고등학생 때 네. 수학, 과학을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두 과목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뭐 조금만 해도 됐었고. 네.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음, 아버지는 9급을 좀 권하셨고 아, 그럼 혹시 결론적으로 네. 7급에서는 그런 건 없었나요? 7급 때는 뭐 수학, 과학이 메리트가 없었나요? 7급 때는 전혀 없는 게 네. 일단 과목도 훨씬 7과목으로 늘어나고 네. 다 문과 과목이에요. 수학, 과학 아, 선택할 수가 없고 그래요? 네. 다 법 써먹을 수가 쪽이나 아니면 최소한 없었구나. 경제학이나 네. 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말고 그 수학과 주변 동기나 선후배분들은 보통 어디로 많이들 취업하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학과가 약간 문과의 경영 아니 이과의 경영학과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아, 왜 이거요. 그러냐면은 네. 정말 취업문이 좋게 말하면은 넓어요. 음. 근데 안 좋게 말하면은 수학만으로는 취업하기 힘들어요. 아, 무슨 그 말이냐면은 분야의 특성만으로는 가기는 어려운데 살짝 네. 그 응용을 시켜가지고 넓게 가는 편이다. 그쵸. 예를 음. 들면은 네. 경영, 경제를 복전을 하고 네. 문과처럼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대학 구체적으로 뭐 어디 기업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카드라든지 삼성카드. 네 아무래도 네, 이렇게 그쵸. 정말 문과처럼 영업직으로 취업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 영업직으로요? 회계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뭐 컴퓨터 쪽으로 복선 해서 네. 컴공처럼 개발자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 뭐 컴퓨터 개발 쪽은 뭐 회사가 우리가 아는 회사인가요? 정말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흔히 아는 그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네. 뭐 네카라 쿠베라든지 네카라쿠베. 그런 기업에 취업한 케이스도 있고 네네. 어 뭐라고 하죠? 시작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예. 네 스타트업인데 예를 들면은 그 대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 스타트업인데 사실 좀 유명한 스타트업인 그죠, 거죠. 그죠. 대기업들이 네. 키우는 그런 스타트업, 그렇죠. 네. 협약이 돼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취업한 그 동문들도 있고요. 네. 선생님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아, 그 그리고 수학과에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서 선생님 된 사람도 있고요. 사실 저희 학교 그 학과로는 네. 그 교원 자격증 안 나와서 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긴 하지만 아, 네네. 어쨌든 진학해서 선생님이 된 케이스도 있고 음. 저희 수학만 놓고 보자면은 어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네. 그 암호 쪽으로 아, 취업한 케이스도 있어요. 암호요? 네, 암호요. 예를 들면은 대학원에서 저희는 암호 쪽을 전공할 수가 있어요. 암호가 혹시 암호화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가 아니라 정확히는 그 보안 쪽이죠. 아, 보안 쪽. 예, 예. 네. 그 보안에 관련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음. 그렇게 그 대기업에 취업한 케이스도 있고요. 음. 정말 길이 여러 갈래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자기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꼭 해 보고 싶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대학생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미련이 없긴 한데 네. 아무래도 반수 생활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음. 네, 안 할 거면 좀 1학년 때 반수 생활을 했으니까 1학년 때 논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음. 좀 더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다. 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해요. 애매하게 있지 말고 놀 거면 놀고 네. 공부할 건 공부해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현역대 성적만 받아도 더 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그 안일함 때문에 예. 제가 쪼끔은 반수 생활을 진지하게 안 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서 1 학년 때 1-2 학년 때에는 쪼끔 더 진로를 확실하게 잡고 네. 반수를 하든 아니면은 편입을 하든 다 좋은데 네. 그거의 진로를 확실히 잡고 노선을 확실히 잡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음. 제 과거이자 혹은 여러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시립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 또는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사실 지금 입시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저희 학교가 아직 논술을 잘 채용을 할 거예요. 이게 학교장 채용 전형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등록금이 싸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든 정시로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문수는 적더라도 저희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동문들도 아주 그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지원하셔가지고 다녀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학교 많은 지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